안녕하세요, 엑셀입니다. 지나가는 수조 시리즈 마지막이죠?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수조는 제가 17년도에 세팅해서 약 반년 정도 운영했던 수조입니다. 이 수조의 세팅부터 완성까지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수조는 앞에서 보셨던 수조보다 영상이 더 적습니다. 영상이 딱 3개 있는데 이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사진이라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수조를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수초항의 특성상 화면의 움직임이 그렇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결국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세팅부터 완성까지의 과정 보여드릴게요. 요게 맨 처음으로 찍었던 사진이네요. 유목으로 대략적인 구도를 잡고 모스를 활착할 구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요즘엔 이렇게까지는 안하고 그냥 사진 보면서 눈대중으로 하는데 당시에는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붙인 자리에 수초를 활착해 주었고요. 볼비티스와 콩나나 그리고 삼각모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유목이 바닥재 밑으로 파고드는 레이아웃의 경우는 활착을 먼저 한 다음에 바닥재를 깔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깔려있는 바닥재 위에 다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착까지 다 끝낸 후에 소일을 깔아주었습니다. 소일 깔고 식재하고 물 채우는 과정은 사진을 안 남겨놔서 과정이 좀 생략되긴 했는데 뭐 특별한 방법은 없었고요. 다른 수초 세팅할 때랑 똑같이 했습니다. 수초는 글로스 스티그마, 크립토코린의 윌리시, 헤어글라스, 루드위지아 오발리스를 식재했습니다. 세팅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휑한 느낌도 들고 전체적인 그림이 굉장히 낮아 보여서 이후에 유목을 추가하면서 약간 높게 쌓아줬고요. 주변에도 빈 공간을 채워줄 만한 유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미크로소리움 트라이던트도 추가로 식재를 해줍니다. 아, 그리고 아래쪽에 노치도메로 보이는 것도 있네요. 세팅한 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계속해서 뭘 추가해서 넣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1차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줬고요. 수면으로 나온 유목 부분에는 모스와 볼비티스를 수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감아보았습니다. 전부터 굉장히 시도해보고 싶었던 건데 요번 기회에 한번 해봤었죠. 세팅하고 6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전면부엔 티그마를 좀 걷어내고 쿠바퍼를 새로 식재했고요. 중앙부 유목을 약간 다시 재배치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경사가 지도록 바꿨습니다. 뒤쪽에서는 오발리스가 자라서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잘 성장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세팅하고 15일이 지났을 때 사진입니다. 중앙부에 눌러놓은 건 여과기에 들어가는 여과솜인데 저렇게 해놓은 이유는 콩나나가 너무 직광을 받아서 녹점이끼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막아보려고 저렇게 덮어둔 거고요. 어느 정도 투광성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빛이 아예 안 들지는 않고 그늘 아래에 있는 정도로 광량이 유지되도록 저렇게 해뒀습니다.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후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고요. 사진 찍을 때만 잠깐씩 빼서 사진을 찍고 다시 덮어두는 식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원래 콩나나처럼 잎이 두껍고 성장이 느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광을 받으면 이끼가 굉장히 쉽게 끼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라도 좀 녹점을 줄여보려고 했던 조치고요. 여과솜을 치우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오발리스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잎도 너무 크고 밀도 있는 모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걸로 대체할까 말까 고민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늘 쪽에 식재된 티그마들이 자꾸 웃자라는 거 말고는 딱히 말썽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수조는 정면에서 볼 때보다 옆에서 볼 때, 측면에서 볼 때가 더 예뻤었는데 이때만 해도 수조가 거실이 아니라 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이 워낙 좁다 보니까 정면에서는 멀리 못 가고 측면으로 가야지 좀 멀리서 수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팅하면서 자꾸 측면에서 보고 유목 자리를 만지다 보니까 측면에서 볼 때 예쁜 구도로 잡혀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팅할 때 수조의 정면, 위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다봐도 안됩니다. 무릎을 굽혀서라도 수조의 정면을 보고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예쁘게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 했던 실수 중에 하나고요. 생이새우 사진을 찍어둔 게 있어서 중간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날 사진인데 오발리스를 결국 빼버렸습니다.
이 편이 좀 더 제가 추구했던 이미지랑 들어맞아서 이후로는 추가를 하지 않았어요.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게 세팅하고 27일차에 찍은 사진입니다. 콩나나의 위치가 약간 더 낮아졌고 주변의 유목도 모양이 좀 바뀌었죠. 제일 마음에 드는 구도를 찾으려고 제가 자꾸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모스도 많이 풍성해지고 쿠바펄도 잘 깔리고 있네요. 그늘 쪽에 심긴 티그마는 계속 웃자라는 와중에 뒤쪽에 심은 헤어글라스가 앞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혼합식재의 묘미인데 자연스러운 정도를 넘어서 너무 복잡해지면 다시 정리를 좀 해줘야 합니다. 세팅 32일차에 찍은 사진입니다. 모스가 제법 두꺼워졌죠? 그리고 고기를 추가했는데 라스보라 헤테로몰파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라스보라고 키우기도 아주 수월한 편이에요. 다만 잉어과 소형하다 보니까 상층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면 가까이에 있는 만큼 점프사가 굉장히 잦은 어종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엔 어느 정도 자라면 자기들끼리 플레어링도 하고 쫓고 쫓기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데 수면 가까이에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단점만 빼면 카라신과의 테트라들 같은 애들보다 라스보라가 훨씬 더 매력적인 어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초왕에 들어가는 고기는 메인이라기보다 들러리 같은 느낌이 강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레이아웃과 수초의 색감을 고려해서 어울리는 어종을 넣으시는 편이 수조를 훨씬 더 보기 좋게 만듭니다. 두자 수조 기준으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44일차의 모습입니다. 앞쪽에서 찍은 사진밖에 없어서 언제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뒤쪽에서 디안드라 디디플리스가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즐겨 썼던 후경수초입니다. 삼각모스와 볼비티스가 아주 보기 좋게 자라고 있고 티그마는 여전히 웃자라고 있습니다. 이 앞쪽까지 빛이 잘 안 닿아서 쿠바펄의 성장 속도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반면에 티그마는 이렇게 너무 잘 자라서 트리밍을 한번 싹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수면 위로 튀어나온 유목의 윗부분, 여기다 볼비티스와 삼각모스를 활착했었죠. 삼각모스가 자라나서 덮은 자리에 물 위로 떠다니던 쿠바펄이 뿌리를 내려서 수상엽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몇 가닥씩 붙어있던 거를 귀찮아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이렇게 예쁜 그림이 되네요. 그리고 세팅 후 58일차 사진. 역시 이 수조는 정면에서 볼 때보다 옆에서 볼 때가 훨씬 예쁩니다. 명도가 좀 낮게 찍혔는데 이렇게 보시면 확실하죠? 수조의 전경부에 그림자가 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티그마가 웃자라고 쿠바펄의 성장 속도가 느렸던 겁니다. 정작 빛을 덜 받아야 하는 수조 중앙의 콩나나에는 빛이 직방으로 떨어지고 있죠. 수조를 세팅할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수조를 통해서 배웠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 전경부는 제가 이 수조를 엎을 때까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팅 후 62일차 사진입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볼비티스가 앞으로 막 늘어지기 시작하네요. 헤테르몰파는 몇 마리 뛰어나온 것 빼고는 잘 있고요. 생이새우도 잘 있고 시아미즈 알지이터도 잘 있습니다. 삼각모스도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82일차가 됐는데 몇 개 없는 영상 중에 2개를 이때 찍었습니다. 근데 영상이 너무 짧아서 하나는 10초짜리고 하나는 11초짜리예요. 그래서 2번 연속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그린네온이 있죠? 헤테로몰파가 아니라. 헤테로몰파가 한 마리씩 자꾸 뛰쳐나가서 그린네온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린네온이나 카디나 같은 애들은 확실히 라스보라보다 점프사를 덜합니다. 뚜껑을 올리기 애매한 수초원 같은 곳에 아주 적합한 어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지도 않은 영상인데 뭘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빼낸 헤테로몰파는 이렇게 옆에 있는 작은 수조로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여기는 수위를 살짝 낮춰놨더니 점프를 못하더라고요. 이 수조는 그냥 남는 수초들로 세팅했던 수조인데 그렇게 오래 운영하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얘네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실까봐 보여드렸고, 세팅 96일차 사진. 점점 과해진다는 느낌이 들죠. 이때부터는 환수도 거의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수초는 가득 들어찼는데 물고기는 얼마 없어서 양분 소모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팅 102일차 사진입니다.
사실상 완성이라고 봤던 시기이고 사진을 이렇게 쭉 돌려봐도 이때가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블로그에 완성 사진으로 올렸었습니다. 이산화탄소 확산기랑 여과기 같은 거 다 떼고 한번 찍었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네요. 옆에 있던 수조도 이때가 참 예뻤고, 세팅 113일차 사진. 뒤늦게 조명을 제외한 기타 장비들을 떼어내고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때의 모습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과하죠. 전경 앞부분에 그림자 지는 거, 그리고 수조 중앙에서 콩나나들이 직광을 받던 거, 그 두 가지를 제외하면 참 마음에 들었던 수조입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많이 못 찍어둔 것도 아쉽네요. 그리고 수면 위로 나와있던 수상엽 파트, 이때가 정말 예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연출이 아니라는 거를 이때 알게 돼서 기회만 되면 또 해보게 될 것 같네요. 먼지가 자꾸 내려앉는다는 단점이 있긴 했는데 그건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서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참 괜찮았네요. 그 뒤로는 제가 관리를 잘 안 했어요. 거의 한동안 잊고 지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게 2달 정도 방치를 하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올렸던 다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수초항을 방치하면은 망가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에요. 결국 리셋을 진행했고 여기서 빼낸 수초들로 가볍게 세팅을 해봤었습니다. 유목으로 대충 자리 잡고 수초들을 끼워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림이 괜찮게 나와서 유목 아래에 돌을 채워서 안정감을 줘봤고 나중에는 모스까지 활착해서 운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오래 유지한 세팅은 아니었는데 그냥 곁다리로 보여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세팅부터 망가질 때까지의 모습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수조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세팅했던 수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있는데 영상이 아예 없는 애들도 있고 또 사진도 몇 장 없는 애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도 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서툴렀던 시절에 세팅했던 것들이라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수조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현재 세팅하고 관리하고 있는 수조들, 그런 것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영상 소스가 3개밖에 없던 수조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